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USAID 미국 국제개발처 본부가 미국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폐쇄됐습니다. USAID는 대외 원조를 명목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남의 나라 선거와 정치에 개입해 색깔 혁명을 일으키는 CIA의 도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USAID 폐쇄는 말 그대로 늪을 비우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젤렌스키의 저주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미국의 소위 민주주의 기관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대규모 정보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마이단 폭동도 이 기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더욱 대담하게 전투에 나설 수 있도록 마약을 공급한 것도 바로 USAID였습니다. USAID는 미국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면서 해외에서 벌어진 이벤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많은 미디어와 NGO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남의 나라 선거나 시위에 개입하고 여론 조작을 하는 것으로 치면 미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거짓말이 입에 붙은 우크라이나 매체들을 먹여 살려온 것도 USAID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터커 칼슨과의 대화에서 2014년 마이단 폭동 당시 미국 정부가 이를 몰래 지원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고 미디어와 정부는 침묵을 지켰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CIA를 위한 쇼케이스인 USAID는 50억 달러를 마이단에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단은 우크라이나에서 처음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대한 쿠데타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이단 폭동이 발생하기 한 달 전 네오콘의 핵심 인물인 빅토리아 눌랜드는 주 키예프 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운 우크라이나 내각 인선을 했다고 케네디는 말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USAID와 CIA는 민주주의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CIA는 1947년부터 1997년까지 전 세계 83개 정부를 무너뜨렸다면서 이는 전 세계 정부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전복된 다른 나라 정부 대부분은 민주주의라고 말했습니다. USAID가 폐쇄되기 직전 일론 머스크는 USAID는 범죄 조직이며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USAID의 소셜 네트워크 X 계정과 웹사이트도 폐쇄했습니다. 머스크는 USAID를 가리켜 좌파 급진주의자들의 소굴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USAID는 급진적인 미친 자들에 의해 운영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못된 짓만 골라 세운 글로벌리스트 좌파의 본진을 탈탈 털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 창립자 콘스탄틴 말로페예프는 2023년에만 USAID 예산이 500억 달러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자금은 다양한 국가에서 소위 민주주의 수출이라는 명분으로 왜곡된 의제의 선전을 포함한 이념적 식민지 확장에 사용됐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 자금의 상당 부분은 구소련 공화국들에게도 살포됐습니다. 러시아에서 USAID는 2012년에 활동을 중단했지만 1993년에는 옐친 헌법 작성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말로페예프는 US 직원들이 전 세계 270만 명의 언론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가짜뉴스에 돈을 대는 기관이 바로 USAID입니다. 말로페예프는 소위 악의적인 크렘린 영향력 대응 프로그램에도 USAID가 돈을 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코비드-19을 위시한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고 있던 곳도 USAID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USAID는 코비드-19의 출현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진 프로젝트를 포함한 생물학 무기 연구에 자금을 제공한 범죄 조직입니다. 머스크는 USAID 기금이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능 획득 연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돼 잠재적으로 코로나19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X의 게시물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USAID가 여러분의 세금을 사용해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인 코비드-19을 포함한 생물학 무기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라고 썼습니다. 머스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가 응답한 게시물에는 CIA가 코비드-19의 기원에 대해 속인 것은 USAID가 CIA의 위장 조직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역사를 고려하면
훨씬 더 분명해진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전 세계,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 근처의 다른 국가에는 미 국방부와 미국 기관의 지원을 받는 생물학 연구 실험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시설이 생물학 무기 연구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생물학 연구실 활동에 대한 보고는 대량 살상 무기의 위험에 대한 러시아군 최고 관리인 이고르 키릴로프 중장의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키예프가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폭탄 테러로 모스크바에서 그의 보좌관과 함께 살해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의 미완성 프로젝트가 구소련 국가와 동남아시아로 이전되는 것에 주목하며 아프리카가 미국 정부의 주요 관심 지역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을 위험한 병원균의 무한한 자연 저장고이자 실험적 의료치료법의 시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르그라드는 이번에도 젤렌스키의 저주가 통했다는 게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은 물리적이든 정치적이든 죽게 된다고 이 매체는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